물건은 여러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주요 지역에도 이런 알짜 물건이 있습니다. 1억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들을 잘 엄두를 못 내시죠? 특히 정비사업지라고 한다면 더더욱 아마 다들 포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은 곧 앞으로 엄청난 비전을 발생시킬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또 하나의 나의 자산에 이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영혼을 넣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힘드시지 않게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은 소액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런 용기를 내셔야 하고 두려움 속에서 조금은 편안히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새로운 장소에서 한번 만나 뵙습니다. 이곳은 보이시나요? 지금 상징적인 건물들이 제 멀리 보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이 지역의 상징적인 공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곳은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파리공원입니다. 파리 수교를 기념해서 지은 공원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뒤에 도서관과 제 앞으로는 그 학원가의 스트리트가 보이고 있고요. 이 바로 파리공원을 중심으로 제 왼쪽에 1단지부터 4단지 그리고 제 오른쪽에 5단지, 6단지 이렇게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동그랗게 그리고 제 앞쪽으로는 바로 말씀드린 학원가 거리. 목동 하면은 양천구 안에는 목동이 단연코 가장 유명세를 떨치죠. 그 이유는 바로 학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강남에는 대치동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 인근에는 바로 양쪽으로 서초구와 송파구가 위치해 있으면서 대치동의 학군의 학원가를 바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라도 그 주변의 위성으로 바로 강남 3구가 조성되었습니다. 강남의 3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송파구와 서초구를 말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교육학군에서 그래도 강남구가 아닌 서초 송파에서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의 키우기 성장시키기 좋은 학군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유명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치동과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서쪽으로 왔을 때 위치해 있는 곳 중에서는 또 그 다음으로는 목동의 학군을 무시할 수 없죠. 목동은 어떻게 보면은 학군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그 유명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군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것일까요? 강남에는 테헤란노라는 엄청난 업무지가 들어오면서 그들의 자녀들이 주변에 거주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학구열 때문에 이렇게 학군이라는 좋은 수요층이 있는 학원가가 형성이 된 거죠. 학원도 수요층이 있어야 형성이 되는 것이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이 있게 내가 그 학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층들이 계속 형성되었어야지 학원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은 그럼 왜 이렇게 유명한 학원가가 발달하게 됐을까요? 주변을 살펴볼까요? 목동 인근에는 주요 업무지로는 여의도죠. 여의도 하면은 금융가의 최고의 예전의 신랑감, 바로 금융가에 종사하는 신랑감이라는 곳이 한 30년 전에 유행했습니다. 그만큼 고학력자들이고 그들의 연봉도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인근에서 거주할 만한 곳을 찾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여의도 안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곳은 신도시는 아니었고 여전히 구도심이었고요. 어떤 단지 형성이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학교들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초창기 여러분 아십니까? 미분양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특전이 있었죠. 바로 입주를 하는 주민에게는 택시 모범 운전기사를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좀 모범택시를 주는 또 그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분양했던 곳이 이렇게 학군이 발전한 곳이 된 것은 바로 여의도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의도의 종사자들이 주거벨트를 형성하면서 그곳에 거주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많은 학원들이 형성될 수 있게 이용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충분히요. 그리고 성과를 잘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이 목동을 중심으로 주변에 또 이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들이 바로 강서구와 영등포구 일대도 인근에 가까이 이 목동의 학군들을 대부분 이용합니다. 멀리는 저 일산에서 마곡에서도 저녁 10시만 되면은 줄을 서서 아이들을 픽업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그래도 한 10분, 20분 거리에서 아이들을 픽업하고 컨트롤하기에 인근 지역으로는 강서 쪽하고 그리고 영등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의 양평동, 목동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양평동 일대가 그리고 목동의 학원을 좀 이용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강서 쪽에서는 먼 곳이 아니라 보통 등촌동 일대가 바로 길 하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또 이 학군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무엇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너무 장황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바로 그 많은 고급 주거지가 형성될 때에는 학군도 같이 따라야 한다라는 얘기요. 물론 직주 근접이라는 업무 지역들도 굉장히 인접해 있어야 수요층이 발달하게 되죠. 이렇게 여의도라는 목동은 큰 업무지, 우리나라 최고의 금융가와 그리고 마곡이라는 새로운 또 도시에 엄청난 산업지들이 발달해 있으면서 두 양쪽, 서쪽에는 마곡 그리고 여의도, 이렇게 업무지, 그리고 사실 종로하고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업무지와 직주 근접이 되는 주거 벨트의 학군까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그 유명세를 타고 가격도 높죠.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 연한이 다 되면서 가격 상승과 유명세를 많이 타는 곳이 바로 이 목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동을 길게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강남을 얘기할 때 주변 지역들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와 확장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편의시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군들, 그리고 주변의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교통 여건과 수요층들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거와 좀 비슷하게 항상 많은 우리가 자본이 있다고 하면 가장 로얄층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욕망이고 자연스러운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적인 것이 있고 우리가 사다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나의 적은 자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0이라는 부분부터 시작했을 때 저 높은 1000까지 만까지 가기 위해서는 10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엔 100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엔 1000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단계 말이죠. 없다고 그 자리에 멈춰 있다면 우리에게는 1000도, 만도, 억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그리고 직주 근접으로 앞으로 가격 상승도 계속 될 수 있는, 그리고 점점 로열시티가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숨은 곳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곳은 아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서 거주도 하고 하면서 그에 따라서 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사다리 같은 지역 말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다리를 한참 탈 때는 사실은 완성된 중년이 아니라 한참 성장이 되어가는 30대나 40대의 MZ세대들일 거예요. 그럴 때 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녀 양육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학군까지도 좀 보아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 이곳 사실은 목동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MZ세대들에게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위성처럼 강남에 대치동이 있으면서 서초와 송파가 발달한 것처럼 목동에 있으면서 같은 학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곳은 크게 두 가지로 저 너머의 신정동과 그리고 강서의 등촌동 일대를 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신정동은 김포에 가까운 지역이고 신정 뉴타운이라고 해서 많은 아파트 단지
단지들이 들어왔고, 그 일대에는 9단지나 10단지의 그 후미에 세워진 또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는 서쪽으로 살짝 목 1동, 2동, 3동을 지나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곳은 목 2동에 속하고요. 목 2동 넘어 3, 4동은 바로 주택단지입니다. 이곳도 많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인근에 같은 생활권을 이용하는 강서구 안에서도 등촌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모아타운이 거의 완성이 되어 가지요. 지금 무르익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고, 모범 선도 사업지들이 이제 한 4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번동아시죠? 그곳은 이미 이주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면목동, 그것도 관리 처분이 나서 이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이 등촌 2동. 그런데 이 등촌 2동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곳에 온 곳은 같은 생활권이거든요. 지금 보면 평화롭게 아이들이 놀고 있고, 제 앞에는 또 학원을 가고 있기도 하고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신나게 뛰어놀고 할 때 같이 좀 옆에 주민들과 어울릴 때가 있었는데, 그곳이 대부분 등촌 2동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여기 학원 보내면서 아이 기다리고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곳은요, 초중고가 모두 품어져 있는 곳입니다. 모아타운 안에서도 그런 초중고가 모두 품어져 있는 곳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나기가. 거기다 교육청 도서관까지 있는데요. 이 속에 고등학교 학교는 말이죠. 영일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곳은 이 목동의 학교 중에 가장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중학교를 졸업한 남학생들이 배정받아야 하는 곳이 한 4곳 있습니다. 영일고등학교, 대일고등학교, 강서고등학교. 저 넘어 신정동 쪽은 좀 다른 섹터고요. 메인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영일고등학교가 바로 이 등촌 2동과 함께 고품화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동선을 아끼기 위해서 이 안에 대형 학원들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셔틀버스는 학교 하교 시간쯤 돼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촌 2동까지도 이 목동의 유명 학원에 셔틀 버스들이 운행을 하고요. 엄마들도 픽업을 하고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학군까지 갖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좋은 학군과 그리고 생활 섹터도 바로 목동과 같이 함께 묶이는 목동의 백화점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같은 생활권이라는 거. 이런데 가격 차이는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등촌동 일대에는 대형 단지라는 것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등촌 2동 안에는 사실 그 안에 아이파크라는 곳이 통합병원으로 해서 이미 재개발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미 한 2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주택이고요. 그리고 단독으로 딱 한 단지만 독보적으로 있다고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벨트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촌이라고 하는 말은 한 단지만 있다고 부촌이 되나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데, 종로는 거의 주거지가 부족한 곳이고 유일하게 경희궁 자이가 가장 비싼 대단한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주거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없는 대단지, 대형 상업 지역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경희궁 자이에도 어떤 가격 상승에선 한계치가 있었죠. 왜냐? 규모의 경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단지 하나는 너무 귀하게 귀한 주거 단지가 되었습니다만, 주변에 더 다른 단지들이나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서 편의시설이 좀 더 형성되고 많은 다수가 그들이 모여 사는 그들의 성이 되어야만 부촌이 될 수 있다. 많은 연봉자들, 고액 연봉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부촌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게 달랑 한 개 단지 갖고 되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변모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 목동이 그렇죠. 목동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엄청난 규모의 큰 대형 단지들이 모여있는 군락이죠. 그 속에서 학군이라는 것이 형성된 것입니다. 등촌동 일대도 같은 학군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같은 학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서초와 송파와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런 대형 단지의 아파트였습니다. 특히나 얼죽신이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곳이기도 하고요. 향후 5년이면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죠. 2,4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가 들어온다 했을 때, 그리고 인근에는
또 힐스테이트 등 그 안에도 한 600여 세대, 그리고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아이파크도 1000여 세대, 모두 다 했을 때는 거의 한 3000이 넘는 4000에 가까운 세대들이 크게 벨트를 이룬다고 하면은 그뿐이겠습니까? 이 목동의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이주 수요들이 그 학군 안에서 그 학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또 이주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더욱더 앞으로 더 금싸라기가 되겠죠.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대형 단지 없습니다. 주변에 20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 찾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20년 이하로 되어 있는 것 딱 한 개 단지가 있지만, 그곳은 사실은 살짝 목동 양천구의 생활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양천구의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에서는 가장 인접해 있고 가장 대형 단지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입지, 아이 키우기도 좋고 실거주하기도 좋은 입지에, 그리고 개발도 확실하게 가장 빠르게 가는 이런 입지에 투자 금액이 당연히 높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께 또 알짜로 소개 시켜드리죠. 여러분, 가끔씩 개발이 너무 빠를 때 반대로 나타나는 급부가 있습니다. 원래 정비 사업에서는 개발이 빠를수록 개발이 진행될수록 프리미엄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끔씩 말이죠, 이렇게 틈새가 있습니다. 틈새 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 쫑긋하고, 자,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집 사면 흥아리. 정비 사업에서 가장 틈새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만 알려드릴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아마 이런 말씀 해드리는 분 없었을 거예요. 건물 전체를 임대 사업을 하고 계셨거나 임대를 놓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 중에 이곳에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고 멀리 해외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정비 사업이 되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정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조합 설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건물 통째로 임대를 놓고 아직 판매도 안 하셨어요. 이런 곳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면 사실은 10년, 20년 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5년 내지는 7, 8년 정도 얼마 되지 않은 신축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전월세가 높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축을 한 것은 언제죠? 네, 5년 내지는 7, 8년이 됐다고 하면 그때만 해도 아직은 건축비가 높지 않을 때지요. 지금 건립하는 신축들은 건축비가 평당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기 때문에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짓지를 않고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건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2배 이상의 건축비를 들여서 비싸게 공급을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비싸서 안 팔릴 것 같으면 안 지어야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주택 공급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얘기 하지요.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예, 높은 건축 비용으로 인해 우리가 공급을 비싸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분양의 위험이 있으니 아예 건축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주민들은 많은 충당금을 내가면서 내가 건축을 할 만큼의 여유가 아직 없다고 생각해서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다행히 시공사도 높은 건축비를 책정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시공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 내년도 후년도 계속해서 주택 공급은 대형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소형의 빌라조차도, 오피스텔조차도 급감하면서 그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이런 속에서 이런 틈새들을 앞으로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는 다 되어져 가는 것들에 대한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거. 급매 물건은 여러분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주요 지역에도 이런 알짜 물건이 있습니다. 1억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들을 잘 엄두를 못 내시죠? 특히 정비사업지라고 한다면 더더욱 아마 다들 포기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은 곧 앞으로 엄청난 비전을 발생시킬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굉장히 터부시하는 것이 사회의 통념이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또 하나의 나의 자산에 이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영혼을 넣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힘드시지
않게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적은 소액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그런 용기를 내셔야 하고 두려움 속에서 조금은 편안히 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이렇게 앞으로의 커다란 나의 비전을 위해서 한번 시작해 보실 때 이런 알짜 소액 어떠신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탐방해 보시기 바랍니다.